재작년 여름 우리 가족은 서울 독산동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이, 실은 아버지가 보증을 섰다가 보증을 서주었던 사람이 잠적을 하면서 우리 가족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살던 집은 압류가 되었고 적은 돈이라도 구해서 월세를 구했다. 이사한 집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예전에 살던 집보다는 작았지만 꽤 큰 편이었고 방이 3개나 있어 여동생과 나는 따로 방을 쓸 수가 있었다. 이 근방에서는 가장 싼 집이었는데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다. 어쨌든 그렇게 이사를 끝내고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가족들은 힘들게나마 예전의 삶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이사를 한 지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와 얘기하시는 내용을 얼핏 듣게 되었다. 이 집이 싼 이유를 동네 아주머니에게 들었는데 이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서 그렇다는 이야기였다. 상당히 섬뜩한 이야기였지만 지금 이 집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었고 또 어디론가 이사를 하고 전학을 가야 한다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날 꿈을 꾸었는데 뭔가 기묘한 꿈이었다. 아니, 기묘하다기보다는 조금 징그러운 꿈이었다. 여동생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동생의 입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삐져나온 것이 보였다. 여동생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씩 그 머리카락이 더 삐져나오고 있었다. 나는 여동생과 더 길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얘기를 관두었고 그 순간 잠에서 깨었다. 일어나 보니 새벽 5시였다. 기분 나쁜 꿈이었던지라 계속 머릿속에 그 내용이 남아 나는 다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은 없었던 터라 금방 잊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꿈을 꾸었다. 여동생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동생의 입안에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많이 보였다. 나는 여동생의 이야기보단 저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 아침이 되어 거실에 나와보니 마침 여동생은 밖으로 나가는 중이었다. 나는 그 꿈의 얘기를 여동생에게 말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만두었다. 또다시 며칠 뒤 꿈속에서 여동생과 이야기를 하는데 여동생의 입에서 머리카락이 점점 더 길게 나오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그렇게 머리카락을 당기자 여동생의 입이 찢어지며 창백한 모습에 여자의 얼굴이 반쯤 드러났다. 그 여자는 뻥 뚫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고 나는 너무 놀라 크게 소리치면서 그 머리카락을 더 세게 당겨 마침내 머리를 빼냈다. 그러자 여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러댔고 나는 그 순간 잠에서 깨었다. 새벽 4시쯤이었다.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 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 여동생이 잘 자는지 궁금해졌다. 평소라면 동생의 방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동생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렇게 조용히 동생의 방문을 열었다. 여동생은 세상 모르고 엎드려 자고 있었다. 왠지 동생의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안심이 되었다. 그렇게 다시 방문을 닫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섬뜩한 시선이 나의 등 뒤로 느껴져 왔다. 이상한 기분이 든 나는
고개를 확 돌려보았다. 그런데 엎드려 있었던 여동생의 머리가 180도로 꺾인 상태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동생의 얼굴은 없었고 그곳에는 꿈에서 보였던 창백한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역시나 눈알은 보이지 않고 뻥 뚫려 있었지만 분명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그리고 나를 노려보던 그 얼굴은 아주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 여자의 얼굴이 사라지고 난 후에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 나는 여동생에게 달려들어 여동생의 어깨를 흔들며 다급하게 깨웠다. 그리고 부모님을 깨워 여동생이 이상하다고, 귀신이 나왔다고 울부짖으며 설명을 했다. 다행히도 그 이후로 여동생에게 별일은 없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며칠이 더 지나 어머니가 나를 불러 동네 아주머니가 해준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 이 집에 살던 모녀가 있었는데 딸이 교통사고로 죽은 뒤 엄마가 미쳐버렸다는 것이다. 그 여자는 정신이 나간 채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어댔고 그리고 집 밖으로는 자주 나오지 않았다. 동네 주민들은 여자가 딱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동안 그 여자가 보이질 않았고 그 여자의 집에서 썩는 냄새가 심하게 나 경찰을 불렀더니 그 여자가 죽어 있었다고 한다.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상태였고 여자는 죽는 순간까지도 무언가를 계속 먹고 있었는데 자신의 머리카락을 먹어서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이 집에 이사온 가족 중 여자아이들은 한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겼고 우리 집이 이사를 온 것이었다. 결국 우리 가족들은 다시 어떻게든 돈을 구해 그 집을 나왔고 지금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그때 일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 혼귀 공포라디오